반갑습니다. 아마추어형 골프 스윙 클리닉의 스윙 연구가 황지룡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볼 때 뭐 썸네일이나 제목을 보고 이제 들어오시죠. 그래서 저는 뭐 영상을 찍고 이제 업로드 할 때 썸네일을 올리는데, 아마 오늘은 제가 정말 폰트를 이따만하게 과장되게 굉장히 조금 자극적이게 하나 올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진짜 유튜브를 보면은 무슨 손가락 하나만 바꾸면 볼 스피드가 60에서 78이 오르고, 뭐 또 제목을 보면 뭐 프로님 죄송합니다, 이거 영업비밀 풀게요, 뭐 또 핀으로 레이저 샷을 쏘는 방법, 뭐 드라이버 똑바로 보내는 방법, 우와 대박이다, 헤드가 던져지네, 무슨 요즘에는 진짜 무슨 홈쇼핑 같아요. 유튜브 골프 레슨이 홈쇼핑 같아요. 어떻게든 자극적으로 적어가지고 빨리 물량을 판매하는, 인스타 보면은 요새 그런 게 많잖아요. 막 중국 드릴 아니면 중국 제품들 이런 거 정말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샀는데, 정말 오면은 완전 그런, 이제 저도 선풍기 뭐 하나 뭐 좋아 보이길래 샀는데 완전 쓰레기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 업체는 이제 중국 업체니까 연락도 안 되고, 요즘에는 정말 자극적이길래 저도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 썸네일을 아직까지 안 정해놨는데 정말 자극적으로 한번 적어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자극적으로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정말 다른 프로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자신의 영업 비밀을 풀고 정말 다른 프로들 레슨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거를 이제 푼다라고 제목을 적어 놓으면, 그만큼 영상에서 그런 거를 풀면은 또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대단한 거.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골프가 정말 쉬워지고 레슨을 안 받아도 되고 다른 레슨 프로들이 피해가 갈 정도의 그런 것들을 던져주면은 그 제목이나 아니면 그 썸네일이 맞는 거잖아요. 그만큼 좋은 거니까. 근데 들어가 보면은 맨날 하던 것 똑같은 얘기,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 뭐 그런 것들 재탕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답답해서 저도 한번 썸네일을 정말 그냥 농담 삼아 한번,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놨어요, 어떻게 적용할지. 근데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썸네일을 정해놓고 제목을 그렇게 정해놨으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대단한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거는 유료 밴드나 아니면은 누구한테 돈 주고도 가르쳐 주기 싫은 그런 것들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게 뭐예요? 피아노죠. 오늘은 저는 자동차 페달로 막 하고, 그 다음에 뭘로 또 설명했지? 뭐 5만 걸로 설명을 다 하죠. 스키 연습 도구, 뭐 아이스하키 연습 도구. 근데 오늘은 피아노를 왜 꺼내냐면, 이번에 이제 여기 이제 배너에 있는 원바인 구매된 친구가 저한테 이제 악기를 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악기, 뭐 제가 살사 할 때는 콩가라고 이제 그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악기는 꽤 오래 쳤는데, 악기는 이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피아노가 생겨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피아노에 미쳐가지고 하루에 막 5시간 동안, 또 저는 하나만 좋아해서 캐논 변주곡 뭐 있죠, 그 조지 윈스턴의 그 캐논 변주곡 막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 막 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피아노를 팔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피아노를 안 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배울 때 보통 체르니, 뭐 바이엘, 그 다음에 체르니 넘어가고 하는데, 바이엘 제가 몇 번이었지? 그걸 하다가 원래 체르니 100번, 체르니 30번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피아노하고 선생님이 잘한다고 100번 안 치셔도 된다고 30번 넘어가서 30번 조금 하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피아노를 어떻게 배웠는지, 그리고 피아노를 어떻게 연주하는지 그런 걸 다 까먹은 상태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요즘에 제가 VR을 끼고 골프도 하고 이제 테니스를 하는데 VR로 피아노를 연습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창고 속에 있는 피아노를 한번 꺼내서 하는데, 피아노를 이제 이렇게 두드리다가, 피아노를 두드리는 방식을 만약에 누구한테 피아노를 쳐봐라, 아니면 피아노를 이제 건반을 눌러봐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피아노를 누를 때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동작과 그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저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냥 일단은 설명해 볼게요. 옛날에 피아노를 쳤던 거, 그리고 이제 저는 춤을 많이 췄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의 움직임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도구를 다룰 때 어떤 식으로 도구를 다루던 걸 그대로 반대로 하면은 그게 프로의 움직임이라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골프 여러분들이 힘을 빼라. 힘을 빼야 거리가 난다, 스피드가 난다. 왜 힘을 빼야 되는지는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피아노를 이제 여러분들이 건반을 누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렇게 손가락이 있고 피아노 건반을 이렇게 누른다라고 생각하면 이 손가락으로 피아노 건반을 요렇게 누르겠죠. 뭐 당연하죠. 피아노 건반을 누른다라고 하니까 건반을 눌러보세요 이라면 뭐 처음에 피아노관 가면 요렇게 손가락으로 누르는 걸로 알겠죠. 누른다라는 건 뭐예요? 위에서 밑으로 내린다라는 거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린다. 요렇게 누르겠죠. 그러면은 이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강약 조절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느 정도 누르면 요 정도 소리가 나겠죠. 근데 내가 세게 쳐보세요. 한번 미 요거를 세게 쳐보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모르는 상태에서 100명 중에 이건 90%도 99%도 아닙니다. 100명 중에 100명은 전부 다 이걸 세게 쳐보라고 하면 당연히 손가락에 힘을 주고 이걸 이렇게 세게 치겠죠. 위에서 밑으로. 그리고 살살 쳐보세요 하면 또 힘을 빼고 위에서 밑으로 요렇게 치겠죠. 세게 하면 요렇게 세게 누르고 살살 치라고 하면 힘 빼고 요렇게 치겠죠. 그러면 이제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빨리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일일이 막 이렇게 누르면서 그렇게 빨리 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당연히 피아노 건반을 누른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닙니다. 요것 또한 마찬가지. 제가 골프에서 자꾸 뭔가 반대되는 동작, 듣도 보도 못한 동작을 얘기해 드리는데 그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죠. 헤드 뒷면 못 뽑는 거. 여러분들 골프 레슨 하는 사람 중에 어제 올린 망치로 골프 레슨을 하라고 하면 전부 다 망치로 옆에 있는 못을 세게 박아라. 그렇게 설명하지. 저처럼 지구상에 누가 못을 뽑아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반대입니다. 그럼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힘을 준다, 힘을 뺀다, 그리고 눌러라. 요런 이미지를 던져주고 요런 도구를 치면은 손가락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건반을 두드리면서 누릅니다. 그리고 연타를 한다. 만약에 요렇게 연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자는 오락실 할 때 연타 뭐 비행기 오락하면 따라락 연타를 하잖아요. 그것도 엄청 빠른 애가 있고 연타를 자기는 막 하고 싶은데 느린 사람이 있고 그것도 똑같아요. 이 피아노 연타하는 거랑 그 키보드 오락의 그 조종기 연타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타를 하다가 그러면 더 빨리 해봐. 그러면은 이 누르는 거를 여러분들 누르는 거를 손가락을 어마어마하게 빨리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연타를 하면서 세게 눌러봐. 세게 쳐봐. 그러면 또 손가락 힘이 빡 들어가면서 뭔가 이걸 세게 누르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피아노 또한 완전 반대. 이거는 왜 갑자기 골프를 하는데 피아노를 설명을 하고 있냐. 에이 영상 꺼.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골프에서 힘을 빼는 걸 못 보는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면 왜 프로가 힘을 빼라, 헤드를 던져라, 이게 느껴질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이 건반을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강하게 누른다라고 생각하고 힘을 손가락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서 내가 악력, 쥐는 힘, 악력, 강한 힘으로 이거를 이런 느낌으로 주면은 강한 힘이 필요하니까 특히 뭔가 이 프로 피아노 선수들은 섬세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강하게 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을 푼다라고 생각하면 요렇게 악력을 요렇게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하겠죠. 요렇게. 만약에 이제 팔씨름 선수라고 생각하면은 팔씨름은 무조건 힘이니까 내가 힘을 꽉 이렇게 뭔가 쥐면서 시합하기 전에 이렇게 쥐겠죠. 그 다음에 이제 힘을 꽉 주고 요 상태에서 하겠죠. 근데 피아노 선수들 아니면은 뭔가 농구하는 선수들 공을 굉장히 가볍게 튀기고 농구도 공을 드르르 튕구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손을 풀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풉니다.
요렇게 풀어요. 그리고 이렇게 풀어요. 이거랑 요거랑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쥐는 힘, 펴는 힘이에요. 그래서 쥐는 힘은 이게 무조건 힘을 줘야 되는, 뭐 팔씨름 아니면은 벤치프레스를 하거나 턱걸이를 잡아당기거나 그런 힘을 할 땐 쥐는 힘을 하고, 굉장히 스피드가 빠른데, 특히 스피드가 빠른데 감각을 조절하는 그런 운동을 뭐 섬세하게까지, 스피드만 빠르지만 섬세하게 강약도 조절해야 되는 운동은 항상 손가락 이렇게, 내가 손을 푼다라고 생각하면 손가락 이렇게 펴니다. 이러면서 풀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건반을 누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건반을 누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눌러요. 자, 건반을 치는 방법은 요거 피아노 레슨 보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레슨에는 이런 게 잘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행동이라서. 저도 피아노 레슨은 이제 안 받는데 피아노를 안 친 지 거의 한 30년이 넘어가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느낌으로 설명을 하고 이게 연타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옛날 기억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피아노를 누르는 거는 손가락을 내리면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는. 손가락을 내려서 건반을 누르는 힘이 아니고 들어 올리는 힘이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피아노를 연타를 하거나 섬세하거나 그렇게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약간 눌러있는 상태입니다. 눌러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을 하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저 지금 이제 도죠. 도레미죠. 그러면 이 상태에 눌러있는 상태에서 레 오른손 중간에 손가락을 들면은 레가 들리겠죠.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레를 누르는 방법은 이 오른손가락으로 밑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도를 누른 손가락을 위로 들면 돼요. 그러면 나는 오른손가락에 아무 동작을 안 했는데 이 왼손가락을 한 번에 뭔가 퉁 튕기듯이 위로 탁 올리면 그 반대작용으로 이 중간 손가락이 밑으로 툭 내려가요. 그리고 또 다시 도를 누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 중간 손가락을 위로 탕 튕기고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도가 눌러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피아노라고 생각하고 누른다라고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전부 다 건반을 이렇게 누른다라고 생각하는데, 피아노 선수들은 손가락을 이렇게 드는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연타가 되잖아요. 누르는 방식으로 하면 세게밖에 못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누르는 방식으로 연타를 하면서 강약을 조절해 볼게요. 이렇게 건반을 이렇게 직접 손가락으로 힘을 주고 누릅니다. 그러면 세게 누르는 거예요. 약하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게 뭔가 섬세하게 조절을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잘 보세요.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미리 하나를 눌러놓고 이걸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나는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약하게 해볼게요. 강하게 해볼게요. 약하게, 강하게, 강하게.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 섬세하게는 안 되겠지만 30년은 피아노를 안 친 지 30년이겠지만 그래도 느낌은 이제 나잖아요. 이거를 이제 정말 하루에 10시간 이상 연습을 하고 어릴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요런 기술을 선생님한테 배우고, 근데 이런 기술을 피아노 할 때도 뭔가 이렇게 눌리는 게 아닌 손가락을 들어라 이런 레슨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선생님들조차도 이런 거는 무의식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그냥 힘을 빼라, 여러분들 골프하는 것처럼 힘을 빼라, 뭔가 섬세하게 해라, 이런 식의 레슨을 하지 누르는 게 아니다, 들어 올리는 거다, 이런 레슨을 하는 사람은 아마 제 생각에 피아노도 업계에서도 100명 중에 한 1명 정도의 선생님이 이런 걸 말해줄 정도로, 이런 거는 진짜
레슨으로 배우기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누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누르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간단하죠. 살살 누르면 이렇게 누르고, 세게 누르면은 굉장히 그냥 이 손가락에 힘을 꽉 주고 세게 이렇게 누르면 되죠. 그러면 손가락을 들어 올리죠. 들어 올리는데, 그럼 들어 올리는 건 알겠는데, 들어 올리면서 어떻게 강하게 치냐. 들어 올리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 올려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소리가 잘 안 납니다. 약합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약하게 나요. 그러면은 들어 올리면서 이거를 손에 힘도 안 주고, 전 힘도 안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따라라 하고 있죠. 오락실 따라라 이렇게 하듯이 힘도 안 주고, 여기서 힘도 안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칠 수 있냐. 힘도 안 주고 있거든요. 같은 소리를 낸다라고 생각하고 누른다라고 생각하면 힘을 주고 꽉 주고 지금 힘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눌러야 돼요. 근데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세게 치잖아요. 힘을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이걸 어떻게 조절할 것 같아요? 들어 올리는 길이로 조절을 해요. 내가 약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만큼 들어 올리고, 요만큼 들어 올리고, 요만큼 들어 올리고, 요렇게 들어 올려요. 요렇게.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강하게 이제 소리를 강하게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들어 올리는 거를 길게 올려요. 길게.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하나를 올리면은 하나가 떨어지니까, 하나가 떨어지니까 건반이 눌러진다라고 했죠. 이게 지렛대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를 이게 들어 올릴 때 조금 들어 올리면, 그냥 지렛대를 조금 들어 올리면 그 반대편에 돌이 조금 올라가듯이 요만큼 눌러지고, 지렛대를 한 번에 길게 누르면은, 강하게 누르는 게 아닙니다. 지렛대가 이런 경사에, 요 정도 경사에 있는 거를 요만큼 누르면 돌이 요만큼 올라가겠지만, 지렛대 중심에 이게 뭔가 길게 해서 각도가 지렛대가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렛대를 굉장히 높이 있는 상태에서 누르면은 그만큼 돌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겠죠. 강하게. 그래서 들어 올리는 걸 위로 강하게 들어 올리면 반대손이 강하게 내려가요. 요렇게.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고 상상이라도 해봤어요? 피아노를, 건반을 누르는 게 아니고 손가락을 들어 올린다. 요걸로. 그래서 그래서 피아노 선수들의 기본 포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몸을 다 풀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누른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위에 들려서 이렇게 못 누릅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들어 올리기가 쉬운 거예요. 요렇게 들어 올리면서 길이 조절을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몸의 움직임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 어떤 악기, 뭐 어떤 무술, 어떤 몸을 움직이는 모든 동작을 해서 만약에 그냥 교과서대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해서 그거를 잘할 수 있으면은 누구나 그냥 시간만 투자하면 전부 다 프로 선수가 되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프로의 영역은 올라갈 수 없다는 그런 프로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은 이런 거예요.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노력을 해서는 절대 알아내지 못하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천재라는 거예요. 작곡을 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작곡을 100년을 배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모차르트보다 5살에 작곡을 한 모차르트보다 작곡을 잘하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런 타고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천재들의 무의식적인 걸 타고나는 거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원리인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들어 올린다 이런 생각도 못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천재들이 하는 무의식적인 동작을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저런 동작이 가능하는구나, 저런 생각이 가능하는구나를 알아내서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레슨가라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사람, 선생님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골프 레슨은 그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그 골프 레슨은 누가 해요? 달인. 자기도 자기 동작을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달인들이 레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달인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고 그런 거를 무의식적으로 할 수 없는 수준인데 엉뚱하게 배우는 거예요. 모든 이 골프뿐만 아닙니다. 제가 배우는 지금 배우는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리플도 달렸더라고요. 제 어떤 분이 테니스를 치시나 봐요. 저는 테니스가 테린이란 말이에요. 테니스에 배우지도 않고 테니스 레슨하는 거 몇 번 보고 아 테니스는 이렇게 하네. 근데 선수들은 다르게 하네. 그래서 골프를 다루는 방식으로 테니스를 다루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도 뒷면으로 친다 이렇게 하고 테니스 레슨에서 뒷면으로 친다라는 레슨 자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리플을 남기에 골프도 요거 도움 받는데 테니스도 저 덕분에 도움을 받고 있대요. 테린이 1년 반밖에 안 돼. 1년 만약에 테니스에서 이제 2년째 다 돼가네. 2년 된 사람이 레슨한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테니스는 골프보다 더 심해요. 이 레슨이라는 게. 근데 저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보는 테니스 레슨에서는 없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능력은 좀 타고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냥 이런 건 여담인데 그냥 예전에 제 학생 중에 수학교육학과 선생님, 부산대 4대를 나와서 수학교육학과 선생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역으로 20년 이상 이제 음악 선생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과학 선생님도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예, 3명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나이가 좀 저보다 조금 높고, 이제 나머지 2분은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있었는데, 3분이 현역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댄쌤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옛날에 더 댄서였으니까. 댄쌤은 그때는 저도 춤으로서는 우리나라 탑이었었거든요. 춤을 잘 춘다 해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배우잖아요. 그죠? 그럼 춤은 최고인데, 댄쌤은 춤 잘 추는 것보다 사람을 더 잘 가르치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역 선생님이. 요런 것들이 이제 그분들도 마찬가지 그 선생님들도 어떻게 가르쳐요? 교과서만으로 가르치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 문제 풀고 정답 풀고 요렇게 하고, 뭐 음악도 마찬가지 뭐 악보를 주고 연주시키고, 과학도 마찬가지, 물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제 교과서만 시키는데, 저는 살사를 가르칠 때 교과서만으로 이렇게 가르치다가 그게 아니다 싶어서 막 다이소 가가지고 이상한 물건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아이스하키 요런 아니면 스케이트, 저는 스키도 안 타는데도 이런 연습 도구로 설명하듯이 그분들한테 살사를 가르칠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막 허리 복대 막 좌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잘 가르친다라고 하고, 특히 이제 그 수학 선생님, 좀 젊으신 수학 선생님이 제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자기가 직접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쳐 봤대요. 원래는 그냥 정말 수학은 이제 문제 풀고 그냥 끝인데, 제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뭐 실생활에서 아니면은 뭐 농담을 하면서 어떤 그런 알아듣기 쉽게 만드는 그런 거를 개발해서 알았게 해주니까 훨씬 더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훨씬 더 재밌어하고 훨씬 더 뭐 문제를 잘 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선생님이 저보고 진짜 사람을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람을 잘 가르친다는 게 제가 잘나서 이런 게 아닙니다. 잘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 자체가 몸치에서 시작을 해서 모든 뭐 운동신경 아니면 악기를 다루는 것도 어릴 때 그냥 재밌어서 했지 악기의 천재 막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운동신경도 없고 공부도 뭐 그냥 평균 정도로 했고, 단지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하나에 빠지면 미쳐서 연구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피아노도 어떻게 잘 치면 연구하냐, 뭐 레이싱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골프도 마찬가지, 춤도 이 몸치, 저 몸치라고 하면은 살살pan 사람들이 뭐 농담하지 말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춤을 제일 잘 추는데 막 사람들이랑 뒤풀이해서 제가 원래 몸치였다 그러면 에이 쌤 무슨 소리 이래. 전 진짜 몸치입니다. 그리고 골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몸치가 타고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오로지 뭐 하나에 빠지면은 그거에 미쳐가지고 연구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하면 또 내가 연구하던 것들을 또 저는 이제 가르친 경험이 많으니까 사람한테 이제 가르치면서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가르칠 수 있게 된 게 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선생님들이 저한테 잘 가르친다고 하는. 그래서 뭐 사설이 또 길었는데 왜 대체 이제 피아노를 이제 했고 왜 이게 무슨 골프에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이제 제가 썸네일을 정말 자극적으로, 오늘은 진짜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썸네일만큼의 뭔가 효과를 얻어야지 제가 뭐, 그 썸네일을 요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그런 이제 증거가 되겠죠. 근데 썸네일은 뭐 정말 완전 이것만 하면 골프만 잘 된다 해놓고 정작 내용은 이상한 거 알려주고 안 되면은 뭐 요즘엔 또 책임진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 무슨 책임을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 영상 보고 안 하면은 영상 하나 보는데 아마 10분이다. 그럼 10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10분 보고 만약에 안 됐으면 그 10분을 그 프로가 책임져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접는지 저는 책임진다는 소리는 함부로 안 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지금까지 이제 길게 보셨으니까 이 내용을 듣고 썸네일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는 책임까진 모르겠지만 도움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 피아노를 했냐로 생각하면은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골프 설명은 금방 끝납니다. 요것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사람들은 아까 말한 모든 동작을 100명 아니다 100명도 아니다 한 1000명 만 명 중에 9999명은 어떤 도구를 쥐어주고 어떻게 하라면 똑같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명 정도가 그 아까 말한 천재부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까 피아노를 누른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피아노는 건반을 누른다라고 생각하지 피아노 건반에 손가락을 올리세요라는 그런 소리를 평생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피아노 학원에 배워서 그냥 피아노 건반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요? 저처럼 손가락을 든다라고 가르쳐 줍니까? 아니에요. 피아노 건반을 살살 눌러라. 힘을 빼라. 손목에 힘을 빼고 건반을 소프트하게 눌러라. 이렇게 가르칠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또 마냥 힘 빼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힘 빼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면은 또 뭔가 힘은 빼지만 또 건반은 또 뭔가 강하게 눌러라. 그럼 이해가 안 돼요. 저같이 설명을 안 해주면. 그러면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잘 찍고 있나? 골프도 여러분들은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못 빼는 이유 자체가 단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반을 눌러라. 건반을 눌러라. 이것 때문에 들어 올린다는 상상을 못하는 것처럼 그립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요 도구를 하기 위해서 이 그립을 설명할 때 단어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그립을 쥘 때 그립을 쥔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그립을 쥔다. 자, 레슨할 때 처음에 이제 그립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프로가 이제 이렇게 하면 그립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그립을 쥐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쥐면은 계속 쥔다 해요. 요렇게 쥐었을 때 여기가 이제 선을 그어서 여기를 이제 손가락을 걸어서 덮어 쥐고 쥔다 또 했죠. 쥔다란 말 또 했습니다. 또 오른손도 여기 선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덮어 쥐고 쥔다란 말 또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V자가 어깨를 향하고 여기가 V자로 어깨가 향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퀘어 그립은 요게 이제 똑같이 V가 되고 그 다음에 윗그립은 왼쪽으로 쥔다. 그럼 쥔다란 말 또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스트롱 그립은 오른쪽이 이렇게 돌아가게 쥔다. 그럼 쥔다란 말 또 했죠. 이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쥔다란 말 몇 번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한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신을 믿어야 천국 간다. 신은 신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당연히 신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립을 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이 건반을 누르는 것처럼 그립도 손가락을 말아서 쥔다라고 생각을 해요. 건반을 이렇게 칠 때 손가락이 말리잖아요.
요렇게 손가락을 펴는데, 만약에 건반을 두드려 보세요 하라면, 5손가락 전부 다 건반을 두드려 보세요 하면, 손가락이 이렇게 말리면서 쥐는 방식으로 건반을 탁 누르겠죠. 그러면 이런 방식, 건반을 누르는 거나, 그립을 잡는 거나, 쥐는 거나,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립을 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립을 쥐고 이제 섰는데, 뭔가 이렇게 세게 빵 친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요? 피아노랑 똑같죠? 힘 빼세요. 그립을 쥘 때는 또 쥘다라는 말 또 했습니다. 그립을 쥘 때는 여기서 치약이 이렇게 뭔가 치약이 안 짜질 정도만 쥐지 세게 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잠깐 마디 하는데 제가 쥔다라는 말 한 3-4번 했죠. 계속 쥔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그 말이 세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약하게 이제 이렇게 그립을 쥐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하게 이제 쥐는데 약하게 좀 거리가 안 나요. 그러면 또 이 상태에서 막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설명을 들어요? 그립은 약하게 쥐고 이제 어깨턴을 해야 됩니다. 몸통을 돌려야 됩니다. 하체 리드를 해야 됩니다. 왼쪽 벽을 만들어야 됩니다. 회전을 힙턴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배우죠. 그리고 이제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그립은 쥐는 거라는 거는 세뇌가 돼 있습니다. 이게 지구는 네모나다라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구는 네모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말 센스가 좋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제가 왜 저 피아노 건반을 설명한지 이해가 갈 거예요. 잠깐 한 10초만 딱 시간 드릴게요. 왜 제가 피아노 건반을 설명했는지. 1, 2, 3, 4, 5, 6, 7, 8, 9, 10. 왜 설명하는지 이해 가시는 분 있나요? 이게 왜 골프 그립이랑 힘을 빼는 거랑 뭐가 상관이 있는지. 하신 분, 자기는 이 10초 동안에 했다라고 생각하신 분, 리플이나 아니면 카페에 리플 한번 남겨보세요. 있을란가 모르겠네. 이런 것들이, 정말 레슨에서는 알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대단한 썸네일을 걸 만큼의 제 영업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반은 두드리는 게 아니고 들어 올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립은 쥐는 게 아니고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건반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걸 들어 올리는 거를 알고 싶으면은 건반을 미리 눌러놔라. 요렇게. 아이고 무거워라. 자, 여러분들은 건반을 안 누르고 있으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누르는 거예요. 근데 들어 올리는 감각을 알고 싶으면 처음부터 미리 눌러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 이제 소리가 이렇게 나면은 이게 들어 올리는 것도 소리가 나네. 들어 올리니까 더 빠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락실 가서 해보세요. 엄청 빠르죠. 그래서 오락실에서 요거 잘하는 사람도 이걸 들어 올리는 겁니다.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락을 열심히 해서 이제 타고나는 사람들입니다. 오락을 해도 뭐 철권이나 이런 걸 해도 뭐 같은 사람이 정말 그냥 한 오락을 한 100시간을 했다. 근데 이런 연타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타를 잘하는 사람은 이런 게 타고난 거예요.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는 그 천재성이 타고난 겁니다. 이런 게 천재성이에요. 그래서 그립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힘을 빼고 싶으면은 왜 힘을 빼고 왜 힘을 빼야 거리가 더 나고 왜 골프 힘을 빼냐면 그립을 처음에 완전히 꽉 쥐어보세요. 완전히 힘이 지금 완전히 꽉 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에 너무 이제 힘을 꽉 쥐어서 자, 이 상태에서 그립의 힘을 싹 빼고 어드레스를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프로들이 말하는 그립의 악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를 던져라 하죠. 요거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 탄을 나눌게요. 이거 계속 설명하면서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하시면 그 다음 탄에 이제 더 대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자, 꽉 쥔 상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다음 탄에 이제 더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꽉 쥔 상태에서 이렇게 꽉 쥔 상태에서 처음에 한번 공을 완전 꽉 쥐고 딱 잡아보세요.
그립을 이렇게 공을 2개 놓고. 자, 일단 마무리 지을게요. 그리고 다음 탄에 더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공을 2개 칠 때, 내가, 요렇게. 자. 그립에 힘을 뺀 상태에서 이 공을, 그립에 지금은 원래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립에 힘을 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공을 세게 치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딱 끝나고 났을 때 자기 악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악력의 힘을 뺀 건지, 악력의 힘을 준 건지.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 완전히 힘을 꽉 주고 있어요. 꽉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꽉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딱 잡았을 때 악력의 힘이 처음에 힘을 빼고 공을 세게 치는 마지막에 쥐고 있는 악력이랑 처음부터 세게 쥐고 공을 세게 쳤을 때 마지막에 피니시 때 잡히는 악력이랑 비슷할 겁니다. 어차피 둘 다 꽉 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 처음에 꽉 쥐죠. 꽉 쥐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살짝 놓아요. 또 꽉 쥐고 또 이제 힘을 모으니까 살짝 놓습니다. 꽉 쥐고 놓고 꽉 쥐고 놓고 꽉 쥐고 놓고. 자, 백스윙 꽉 쥐고 놓아요. 그러면서 세게 칩니다. 꽉 쥐고 놓으면서 세게 쳐요. 그리고 이제 딱 피니시 때 내 악력을 보세요. 그러면 과연 이 악력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힘이 빠져 있는지. 그리고 거리를 보세요. 처음에는 살살 쥐고 세게 친 거리와 두 번째는 세게 쥐고 세게 친 거리와 세 번째는 세게 쥐고 있다가 세게 쥐고 올리다가 다운스윙에 놓지만 멀리 보내는 그 거리 세 개를 여러분들이 골프존이나 이런 데서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더 멀리 가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립도 건반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눌러놔야 들어 올리는 거를 힘을 빼고 연타, 섬세함 이런 걸 알 수 있듯이 그립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완전히 100%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요. 0에서 10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그립은 한 내가 최대 강도가 0에서 10이라고 생각하면 그립은 한 3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0에서 3을 잡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10에서 3으로 빼야 돼요. 이게 어드레스 때 제일 그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10에서 3으로 빼는 강도를 알아야 10에서 3으로 빼는 기술을 쓸 수 있고 10에서 5를 빼는 기술을 쓸 수 있고 10에서 7 정도 쓸 수 있고 러프에서는 그립을 강하게 쥐어야 되니까 벙커에서도 모래를 팔 때 강하게 쥐어야 되니까 제일 강한 데서 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할 수 있어야 피아노처럼 섬세하고 강하고 약하고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머릿속에 절대 그립은 3 이상 올라가면 안 돼. 제일 강도가 10이면은 0에서 3 이상 절대 올라가면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3 이상 안 올라가고 012 요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섬세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 필요할 때 쓸 수 있냐 이거죠. 아시겠죠? 그립은 쥐는 게 아니고 건반들과 마찬가지 놓는 거예요. 그래서 던진다란 요거는 이제 다음 편에 알려드릴 건데 던지는 것도 내가 그립에 힘을 뺀 상태에서 쥐면서 여러분들은 던지는 거예요. 힘을 주고. 근데 프로들은 가장 강하게 진 상태에서 놓는 거예요. 10에서 0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0에서 3만 쥐고 3에서 10으로 던지고 프로들은 10으로 쥐고 3으로 놓아요. 그리고 피니시 때 딱 보면 내 그립의 0은 3이네. 여러분들은 10이고 요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피아노로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피아노를 해보세요. 그냥 피아노가 아니더라도 그냥 요렇게 해보면 됩니다. 두드려보세요. 그러면 이걸 강하게 위에서 밑으로 두드릴 때 이 섬세함이나 강함이 잘 표현되는지 위로 올릴 때 잘 되는지
젓가락질 다락딱딱딱딱딱 하는 거, 술자리에서 젓가락질도 마찬가지잖아요. 젓가락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지금. 젓가락질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막 두드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알겠죠? 그래서 생각 하나의 차이로 정말 일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동작으로 생각하고 같은 것으로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반대로 돼 있고 엉뚱하게, 그리고 교과서라는 것 자체도 엉뚱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프로처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들도 아는 거예요. 아마추어들은 절대 아무리 노력해도 프로의 스윙은 할 수 없어. 왜냐?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의식적인 동작이고, 이런 게 영업 비밀이고, 이런 게 뭔가 자기만 아는 그런 정말 썸네일에 막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또 길게 찍었는데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립을 하고, 이게 이제 효과가 있고 좋다. 여러분들이 리플을 남겨주세요. 유튜브에 리플이나 카페에 리플을 그걸 남겨주고 반응이 좋다. 그러면은 이 원리로 인해서 정말 헤드를 어떻게 던지느냐, 힘을 어떻게 빼느냐, 힘을 빼는데 거리가 더 나느냐, 그거 더 이 편보다 더 중요한 거를 제가 다음 편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정말 이제 영상을 끄고 편집을 하고 썸네일을 할 때 정말 자극적으로 적을 겁니다. 요새 하도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도 요새 프로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제가 뭐라고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 썸네일만큼의 부합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지 안 알려드렸는지 그것도 한번 리플을 한번 남겨주세요. 어쨌든 뭐로 적을지 이제 고민 중입니다.